31번 노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미션 첫 번째,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는지 그 요인을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증산작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빛의 색이고요.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빛의 세기를 보시면요. 자, 빛을 쬐어주면은 요 식물체가 광합성을 합니다. 하는데 광합성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당이랑 그 다음에 산소를 내놓는데 당연히 빛이 약하니까 산소의 양이 적겠죠. 1 정도를 배출한다고 합시다. 다음에 빛의 세기가 중요할 경우는 또 그에 걸맞는 산소의 양이 나오겠죠. 2가 되었습니다. 증가했죠, 그죠? 또 그 빛의 세기를 단계를 좀 올리니까 이제 산소량이 또 증가했습니다. 빛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당연히 이 산소의 양도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해보니까 3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빛의 세기를 더 강하게 했을 때도 3이 나왔단 말이지. 빛의 세기는 증가하는데 이 산소의 양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정해지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밑에다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처음에는 광합성 양과 그 빛의 세기가 비례하거든요. 산소의 양이 점점 증가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산소 기체 양도 증가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2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 파트를 말하죠, 그죠? 점점 일정 세기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요, 광합성 양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배출되는 산소 기체 양도 일정해요.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프 빨간색 펜 드시고, 자, 처음에는 빛이 점점 세면 셀수록 광합성 양이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이제 빛의 세기가 일정 세기 이상이 돼버리면요, 이렇게 누워버립니다. 일정해지죠. 그리고 요 사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점을 한번 쳐주시고, 자, 여기 왼쪽 구간이 1번 구간이 되겠고, 여기 보시죠, 1번 구간. 자, 여기 두 번째 구간이 2번 구간입니다. 됐죠? 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강하다고 산소의 양의 광합성 양이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란 뜻이지, 그지? 자, 다음에 이와 비슷한 실험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빛과 광합성 실험이고요. 자, 요 그림과 관련된 내용은 밑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번 세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깔때기에 검정말을 끼우고 뒤집어 놓습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맞습니까? 다음에 여기 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요게요, 1%의 탄산수소 나트륨 수액인데요. 자, 요게 무슨 의미냐? 여기 별표 친 거 보이시죠?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1%의 탄산수소 나트륨 요 의미가요, 화학식이 요거거든요. NaHCO3. 자, 99g의 물과 1g의 CO2가 섞여 있는 용액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CO2가 들어있다는 뜻이야. 즉 무슨 얘기냐? 탄산수소 나트륨은요, CO2를 공급하는 녀석인데요. 우리 광합성 할 때 필요한 재료가 세 가지가 있지 않나? 물, CO2, 그 다음에 빛, 에너지 아이가, 그지? 이 CO2 공급을 위해서 지금 탄산수소 나트륨 수액을 이제 넣어준 거야. 됐죠? 자, 다음에 두 번째, LED 보이시죠? 이 LED 전등을 써야지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일반 전등을 쓰게 되면요, 이 빛이 에너지하고 열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열이 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수온이 일정해야 되는데 이 빛의 열 때문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럼 실험이 변수가 많아집니다. 아시겠죠?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는 이 열 파트를 통제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LED가 감당한다 하는 거. 그러면 LED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빛 에너지만 이렇게 주는 것이죠. 어쨌든 2번,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LED 전등을 써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번,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처음에 광합성 양은 이제 증가하겠죠. 활발합니다. 그런데 빛의 세기가 일정 세기 이상이면 요 문장이 또 나왔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선을 넘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광합성 양은 증가한 것이 아니고 일정해진다 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야, 그만해라. 내 많이 묻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되지? 자, 다음에
요 내용을 근거로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포가 발생하는데 당연히 기포는 광합성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기포수도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먼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그런데 이 빛의 세기가 일정 이상을 넘게 되면요, 기포수가 더 이상 많아지지 않고 그 개수를 유지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점선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됐죠? 여기 3번, 4번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따볼게. 요 구간이 3번이고요. 요 구간이 4번이거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에 우리 지금요, 뭐 하고 있냐면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를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 빛의 세기를 하나 공부했습니다. 빛의 세기는 강하면 좋긴 한데 이 선을 넘으면 일정 세기 이상을 넘어버리면 이 빛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는 거. 됐죠? 자, 다음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CO2 농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광합성의 재료가 CO2가 있잖아, 그지? 얘를 계속 공급하면 광합성이 계속 무한대로 증가할 거냐 이거죠. 그 실험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CO2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처음에는 광합성량이 증가를 해요. 서로 비례합니다. 비례하는데, 근데 이제 CO2 농도가 이제 선을 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이 돼버리면 이제 감당할 수 없지, 그지?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정을 유지합니다.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펴내 볼게요.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자, 빨간색 뜨시고요. 자, 처음에는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는데, 이제 선을 넘게 되면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요, 이렇게 일정해지죠, 그죠? 그리고 요 사이를 이제 검은색으로 경계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내용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 되겠죠, 그죠? 됐나? 자, 다음에 팁인데요. 지구 대기의 CO2 농도는 0.03%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작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식물이 광합성 재료로 땡겨 쓴대요. 충분하다고 하네요. 됐죠? 적은 양이지만 식물이 광합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온도를 볼 건데요. 자, 광합성에 온도가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차갑거나 뜨거울 때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지?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광합성량이 증가할 겁니다. 출발은 항상 좋아요, 그죠? 그리고 별표 하나 쳤는데요. 특히 30도에서 40도 구간 같은 경우는 광합성이 가장 활발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만 생물체 안에 그 효소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 효소가 어떤 반응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촉매작용이라 하는데, 이 활동이 최적화된 온도가 30에서 40이란 말이야. 효소는 단백질이야. 효소가 너무 온도가 높아버리면 얘도 굳어버리거든요. 죽어버립니다. 그 이상이면 선을 넘게 되면요, 효소가 죽거나 효소의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요 그림을 한번 이제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는 온도가 이렇게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피크를 찍죠. 30에서 49가 정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온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것도 아니고 아예 확 감소해버리죠. 자, 온도가 조금 특별한 이제 요인이다, 그지? 그래서 검은색 펜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뭐 대충 요 구간, 얘가 1번 되겠고요. 요 구간 2번 되겠죠. 그리고 이거 3번 구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2번 구간 같은 경우는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죠. 요걸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광합성 양이 급 감소한다 하는 거. 여기도 광합성 양이라고 적어주자잉. 그치? 자, 다음에 팩트 체크 해볼게요. 우리 식물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식물의 종류마다요,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이 다 다릅니다. 어떤 녀석은 요 그림과 같겠고요. 어떤 녀석은 뭐 요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어떤 녀석은 저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맞나?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라 가지고 광합성량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강한 빛에 반응하는 녀석이 있는 반면에 조금 약한 빛에도 광합성을 해주는 식물이 있어요. 즉 음지에서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이다 하는 거, 그지? 어떤 녀석은 양지가 돼야 광합성을 하는 녀석이 있거든요. 빛의 양이 많은 곳에서. 배가 부른 거죠, 뭐, 그죠? 자, 다음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증산작용을 배워볼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증산, 이 산자가 가루 산자거든요. 가루 산자, 흩어질 산자. 물이 증발할 건데요. 가루처럼 흩어진대요. 뭐 분무기 뿌리는 그 느낌 하나요, 여러분들. 즉, 유식하게 한번 표현해볼게요.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증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증기가 잎의 표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 이게 증산작용입니다. 포인트는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치가 기공을 통해 나가는 거. 자,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맑은 날 잎이 달린 가지에 비닐봉지를 씌웠다고 합니다. 아예 밀봉을 시켰죠, 그죠? 그 안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방울이 맺힐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이 물방울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거죠. 참고로 잎에 구멍이 있거든요. 요 구멍 이름이 기공이라고 불러줍니다. 기공에서 나왔어요. 즉, 식물체 안에 물이요, 기공을 통해서요, 수증기로 배출됐죠. 근데 배출되다 보니까 수증기가 붙어버렸지. 액화가 된 거죠. 요런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포인트는 기공. 자, 밑에 보시면 실제로 그 나뭇잎에 물이 나오는지를 실험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잎에다가 푸른 염화 코발트라는 그 종이를 갖다 놓고요. 요 녀석은 물과 반응하면 반드시 붉은색으로 변화가 됩니다. 잎의 앞면을 한번 해보니까 이만큼 번졌습니다. 그리고 푸른 염화 코발트 종이를 뒷면에 갖다 대봤는데요. 이렇게 많이 번졌습니다. 즉, 뭘 말하고 싶냐면요. 그 결과 붉은색으로 변하는 속도는 확실히 뒤가 훨씬 빠르고요. 해석을 해보자면요. 기공의 개수는 앞에보다는 아무래도 뒤가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물이 수증기가 되는 그 증산작용은 뒷면에서, 잎의 뒷면에서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됐나? 자, 다음에 이제 기공의 진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잎을 확대해 본 그림인데요. 요 그림이거든요. 자, 주변에 막 그 세포가 막 있고, 이제 여기 가끔씩 구멍 뚫린 세포가 하나 있거든요. 요 A 보시죠. A가 결국은 기공이라는 곳입니다.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거든요. 잎의 표피에 작은 구멍이라고 불러줍니다. 즉, 기공을 통해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밑에 그림과 잠깐 비교해보죠. 얘는 기공이 열린 상태고요. 얘는 기공이 닫힌 상태거든요. 기공이 주로 열리는 그 시간대가 낮입니다. 그리고 기공이 닫히는 시간대가 밤이거든요. 자, 낮에는 광합성이 굉장히 활발하죠, 그죠? 광합성이 활발한 뜻이 무슨 얘기야? 물하고 CO2하고 빛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양분과 또 산소 만드는 것이죠. 식물이 산소를 뱉어요, 결과물로. 그 산소가 나갈 때가 아니가. 즉, 나가는 통로가 어딨냐? 기공에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산소 기체는요, 기공을 통해서 배출되는데, 배출되는 것을 영어로 하면 로그아웃. 낮에는 산소를 배출하는 용도로 기공을 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낮에는 기공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빠져나갑니다. 요거 체크하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에 로고 인적으시면 안 돼요. 로그아웃입니다. 자, 다음에 CO2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재료 아닙니까, 그죠? 모셔와야죠, 밖에서,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로그인합니다. 어디서? 기공을 통해서. 됐지? 요거 순서 헷갈리면 안 돼. 낮에는 요 순서야.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엽록체라고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맞죠? 동글동글한 녹색. 그리고 C는 핵이 되겠고요. 세포의 핵이죠. 다음 D 같은 경우는 전문용어로 공변세포라고 불러줍니다. 지금 쌍을 이루고 있죠, 그죠? 한 개씩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공이 닫히는 밤을 보겠습니다. 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햇빛이 없으니까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여기 그림 안 그리겠는데요. 참고로 여기에 물방울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습니다. 공변세포 안에. 왜 물방울이 들어있냐면요.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재료가 뭐야? 물. 맞지? CO2. 빛 아니가. 지금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나? 그러면 엽록체가 필요한 재료가 뭔데? 물. 그렇지, 물을 땡겨와야지. 그래서 공변세포 안에 물이 가득한 거야. 그 다음 CO2 아까 모셔왔잖아요. 빛도 지금 쬐고 있는 것이고, 광합성을 위해서 반드시 공변세포 안에 물이 가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밤을 봐봐. 밤 같은 경우는
광합성 하지 않잖아. 엽록체가 광합성을 안 해요. 그러면 물이 굳이 이 공변세포 안에 필요할까? 안 필요하지, 그지? 그래서 공변세포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배출해요. 요 내용 됐죠? 공변세포에서 주변세포로 물이 빠져나간다 하는 거. 왜? 광합성을 하지 않으니까. 됐나? 요 내용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네 가지를 설명한 거를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한 게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증산작용은요, 결국은 낮에 기공이 닫힐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특히 잎의 뒷면에서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 요 한 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빛의 세기가 강하면 좋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기온이 높을수록 바람이 있으면 좋죠, 당연히. 그리고 건조하면 좋아요. 그럼 이제 건조하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습도가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로 건조 이렇게 적어주시고, 다음에 식물체 내에 수분량이 많으면 좋아요. 광합성 재료 아닙니까, 그죠? 됐나? 자, 다음에 자, 증산작용과 물의 이동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 뿌리 보이시죠? 뿌리 털로부터 물이 처음에 흡수가 돼요. 그리고 이 물이 줄기의 물관을 타고 이동해서 잎으로 가는 것이죠. 광합성 재료로 이용되고요. 그러면 재료로 이용되고 나서 남은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은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또 물이 부족하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자동적으로 여기가 목마르니까 뿌리에서 또 물을 땡겨와요. 또 물이 들어가고요. 또 갑니다. 그리고 또 광합성을 하고 또 나머지 물이 빠져나갑니다. 또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이야. 이게 낮에 일어날 수 있는 광합성이거든요. 아시겠죠? 뭔가 계속 도돌이표 아니가? 자,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광합성 이후에 당연히 물이 남겠죠. 이 물은 증산작용으로 당연히 물이 수증기로 바뀔 것이고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맞죠? 그럼 당연히 그 결과로 잎의 세포에 물이 부족하겠죠.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잎의 세포가 잎맥의 물관에서 물을 끌어올립니다. 참고로 잎맥의 물관은 줄기를 거쳐서 뿌리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 방에 쫙 올라가는 거지 뭐. 됐나? 자, 결국 이 물은요, 증산작용 때문에 여기가 부족해지고 다시 끌어올리고 이 과정 아니가 강제로 뿌리로부터 흡수가 되고 잎까지 끌려가서 광합성에 이용이 됩니다. 광합성에 이용되고 나면 또 물이 남을 것이고 또 증산작용 때문에 또 수증기로 빠져나가야 가자. 그러면 또 물이 부족하겠지. 그러면 광합성에 이용되겠죠. 자, 그리고 이용되고 나면 또 물이 남을 거 아니가? 또 남은 물은 1번 과정을 거쳐가지고 2번 갔다가 3번 갔다가 계속 도는 거야,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아시겠죠? 여기 중간에다 화살표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순환한다는 뜻이니까. 됐나? 1, 2, 3, 4, 5가 계속 반복이 된다 하는 거. 자, 다음에 증산작용이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식물체 내의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되겠죠. 당연히 뿌리에서 이까지 물이 쫙 당기지 않나? 증산작용의 효과야,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두 번째, 식물체의 온도를 당연히 조절하겠죠. 물을 계속 공급하지 않나, 그죠? 광합성 때문에 물이 수증기가 됩니다.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반드시 기화열을 갖고 가죠. 마당에 물 뿌리면 기체가 돼서 날아가죠. 이때 마당에 더운 열도 다 갖고 가잖아, 그지? 그게 기화열이야. 즉 주위에서 기화열을 다 뺏어갑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은 되게 시원하겠죠, 그죠? 한여름에 숲속이 시원한 이유가 바로 이 증산작용 때문에 가는 거. 다음에 식물체 안에 수분량을 당연히 조절하겠죠, 그죠? 그리고 체내 양분의 농도도 조절 나가는 거. 증산작용 하나가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광합성에 미치는 요인 3가지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증산작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친구하죠.